자, 어제 레알 마드리드는 아탈란타를 잡고 이제 8강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언제나 레알 마드리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어제 우리가 858687 트리오 이 틀딱지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벤제마에게만 의존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벤제마에게 의존하게 된 여러 가지 연유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다 실패로 돌아갔죠. 요비치도 안 됐죠. 뭐 MD7 이제 MD24입니다. 마리아노 디아즈도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센시오도 본인의 어떤 스탯을 쌓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모자라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이적료를 들여서 데려온 아자르의 부진도 큽니다. 그렇죠. 그 호날두라는 스타 선수의 존재감은 당연히 스타 선수를 채워야 되는데 그치. 영입 당시에 아자르는 분명 그런 기대를 받을만 했습니다. 첼시에서 아자르는 명실상부한 월클 윙어였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 누가 실패 가능성을 의심했을까 싶어요. 일단 근데 그 얘기는 한 사람들이 네. 있긴 있었어. 라리가에 가면 조금 고생은 할 수 있을 아. 것이다. 근데 그 고생이 지금의 종류의 부진은 아니지. 네, 적응기가 좀 있을 그렇죠. 것이다 정도였겠죠. 그리고 네. 아무래도 EPL 때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도 PL 역이니까 뭐 약간 뭐 이런 거지. 그렇죠. 지금은 아예 뭐 부상 때문에 나오질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포인트만 봐도 첼시에서의 아자르하고 레알에서의 아자르하고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네, 그리고 당연히 모두가 궁금증을 가지듯이 유럽의 매체들도 첼시 아자르랑 레알 아자르를 부상 이슈 위주로 비교한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부상 자료만 많을까 했는데 경기를 뛰었어야지 경기 스탯을 비교할 텐데 경기 스탯 비교는 솔직히 지금 무의미하잖아요. 지금은 덴벨레한테도 져요. 그렇죠. 지금 2년 동안 최근 바르셀로나 입단 직후에 덴벨레 2시즌하고 그래. 아자르 2시즌하고 비교해도 아자르가 밀리더라고요. 덴벨레가 그렇게 부상을 달고 못 뛴 게 많았지만 아자르보단 나아. 그쵸. 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 레알 팬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고 네.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의아하죠. 우리가 알던 아자르는 이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할 텐데 결국 비교한 이 스탯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금은 2시즌을 다 뛴 게 아니죠. 한 시즌 반을 뛰었고요. 예. 첼시에서는 7시즌을 뛰었습니다. 제일 오래 뛰었어. 네, 첼시가 그 첼렘덩크 시즌을 마치고 2012-13 시즌부터 사리 감독이 유로파를 들었던 2018-19 시즌까지가 첼시에서의 이제 기간에 포함이 되는데요. 첼시에서는 7시즌 동안 부상이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13번이 기록됐고요. 네. 레알 마드리드 한 시즌 반 동안 무려 11번 기록됐습니다. 지금 2번 더 채우면 뭐 이미 따라잡은 거나 다름이 없고요. 문제는 부상으로 따는 이 경기수 결장의 횟수인데 이게 중요하지 어떻게 그쵸? 보면. 빈도는 아까 첼시가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첼시에서의 이 빠진 경기 수는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25경기고요. 레알 마드리드 기준으로 이번에 아탈란타전을 포함해서 51경기입니다. 51경기 이게 커요. 그러니까 이 13번이라는 게 7시즌 동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한 시즌 반 만에 11번이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뭐 약간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제기가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여하간에 이거는 뭐 심각한 수준이죠. 이 선수의 이적료를 감안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첼시에서는 13번을 당했는데 막상 경기 결장수는 25경기니까 단기 부상 이후로 컨디션 난조라든지 잠깐 동안의 뭐 잔부상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드문드문 있었던 거고 그치.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부상도 일단 잦을 뿐더러 그 부상의 이 길이 또한 굉장히 무겁다라는 거죠. 예전에 아자르는 그 플레이 스타일이 워낙에 드리블링을 잘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과격한 태클에 노출을 당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인데 솔직히 스토크 같은 팀 만나면 그래 조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 근데 그래서 경기를 보면 진짜 심각한 태클을 당해. 근데 이상하게 부상을 안 당했어요 이 선수가. 그쵸. 얘는 어떻게 이렇게 태클을 당하는데도 부상을 안 당하냐? 그래서 심지어 초반에 레알 마드리드 이적한다면 그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몸이 골았다가 이제 와서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분명 얘기가 나올 법하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에는 부상이랑은 그래도 비교적 거리가 먼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신체 밸런스가 좋은가 보다. 그지. 그 아스날전에 코클랭 이렇게 풍차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래. 있었잖아요. 그 골 장면만 보더라도 아자르가 진짜 참 대단한 신체 능력을 지녔다였던 평가인데 엉덩이가 정반대가 빵빵하잖아. 그죠. 예, 약간 밑에가. 튼튼하죠. 그래. 하체가 튼튼해야죠. 그치. 그래서 골닷컴 기록으로 골닷컴 기준으로 지금 봤을 때 첼시에서는 부상 결장 날짜는 198일. 7시즌 동안입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 한 시즌 반 동안 362일입니다. 곧 있으면 1년은 그 1년 채우는 거지. 사실상 채우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이적료는 한번 따져봤어요. 트랜스퍼 마켓에서 2012년 여름 첼시로 닐에서 첼시로 이적할 당시에는 3,500만 유로의 이적료가 기록됐습니다. 근데 당시 시세로 봤을 때 이 가격도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몸값 인플레가 심한 거야. 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떠한 선수도 1억 유로의 가치를 지닌 선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쵸. 산업이 뻥튀기 되고 그와 관련되는 어떤 부가 산업과 어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가치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가 된 거지. 나는 근데 그 얘기에 일정 부분 동의해요. 맞아요. 순수 가치가 1,000억이 넘는 선수가 과연 있을까? 그렇지. 이거 어떠한 스포츠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몸값이나 연봉이 굉장히 높은 미국 스포츠들 있잖아. 뭐 NBA, 그쵸. MLB 뭐 이쪽. 네. 이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수들도 누구도 그 정도의 연봉을 받을 만한 그건 아니다. 다만 산업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거지. 자본도 막 투입되고. 네.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좀 어떤 변동이 있을까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그 거품이 꺼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3,500만 유로, 제가 알기로 트랜스퍼마켓은 옵션가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록됐고 2019년 여름에 이제 첼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당시에 1억 1,500만 유로가 기록됐어요. 그치. 그리고 현재 이적료는 5천만 유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굉장한 이적료 부담을 안았지만 사실상 지금 아자르는 실패에 너무 무게추가 기울어 있고 감가상각이 절반이 그냥 막 확 날라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냥 이상이 날라갔지. 돈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지. 그래서 첼시에서 뛴 시간이 2012년부터 19년까지인데 그동안 부상이 모였던 시즌이 딱 한 시즌 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3년차. 맞아요. 첼시의 암흑기였던 2015-16 시즌 때 그때 첼시 에이스는 윌리안이 은근 잘해서 그래. 첼시 팬분들도 야 윌리안이 이렇게 잘하냐. 그래서 권한대행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그쵸? 아니야 그때. 네. 그때가 또 그 첼시가 한창 선수들이 다 기가 꺾여 있었을 때라 맞아. 윌리안이 열심히 뛰면서 호평을 좀 많이 받았던 때였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좀 해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래 좀 잘하자. 아시아나에서도 권한대행이 좀 되길 좀. 예. 겁나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잘하길 바랍니다. 그죠. 근데 잘하면 솔직히 호평 받을만 해요. 그럼요. 열심히 뛰는 거 자체가 그래, 팬들한테 잘하자.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예. 예, 그때랑은 너무 다른 선수가 됐고 아자르는 당시에 이제 엉덩이 부상을 좀 달고 살았죠. 그 빵빵한 엉덩이가 유독 많이 근육 쪽이 다쳐가지고 엉덩이 근육이 되게 큰 근육이에요, 대단히. 네. 그래서 부상당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그리고 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코어한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체, 허벅지 힘이 그죠? 몸의 힘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한 명의 선수 이바갑이 있죠. 이바노비치가 장난 아니지. 이바갑은 그 나폴리전 어마어마해. 첼렘 덩크스 16강 때 허벅지로 그때 딱 뛰어가지고 나폴리전에 골 딱 넣고 연장전 이렇게 슬라이딩 할 때 그때 잘하잖아, 또. 뒤태 보면 예술입니다. 그래. 예, 그냥 감탄이 절로 나오는 하체 보유자들. 하체 튼튼한가요? 저는 그래도 허벅지가 좀 있는 편이죠. 마른 편은 아닙니다. 에이. 몸은 얇았잖아요. 에이. 에이. 이번에 겨울이었잖아요. 이제 여름 되면 다시 단단해집니다. 그런가요? 네, 자전거 탈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름에 저기 허벅지 자랑 한번 하나요? 반바지 입고 예. 이러면서 네. 방크소 토크 할 때 한번 각선미를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밑에서 잡는 거 하나 따로 따겠습니다. PIB 파서 이명철의 허벅지 이런 걸로. 대표님 조회수 떨어질 것 같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혹시 또 몰라. 너의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지 어떻게 알아요? 뭐 저한테는 좋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다떼기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죠. 아다테타요? 아다테타 말고 아다떼기. 예. 입이 안 붙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첼시에서도 거친 태클을 많이 당했지만 뭐 잘 버텨냈고 그 2015-16 시즌도 엉덩이 부상을 달고 뛴 시즌인데 리그는 31경기 뛰었어요. 그래. 이런 거 보면 지금의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드리블, 연계 능력 그리고 아자르가 피지컬이 단단한 선수라 속도도 그렇고 무엇보다 철강왕이라는 점. 당연히 레알에서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 예상했지만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추가적인 소식 중에 하나가 이 티타늄판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요 얘기가 좀 있어요. 첼시에서 아자르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고서 이제 매니에게 태클을 당한 것까지 원인이다라는 이유가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마르카 기사를 보면 2017년 아자르는 첼시 시절에 발목에 티타늄판을 삽입을 했었대요. 네. 이 티타늄판은 발목을 지지해주는 지지대, 약간 철심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2019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고서 매니에한테 태클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상을 당한 게 있어서 사실 요 부상에 대한 거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자기 관리 이런 거라기보다는 태클을 당해서 부상당한 거니까 조금 감안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매니의 태클이 우리가 뭐 찰리 아담이나 저희 쇼크로스 이런 선수도 얘기할 때처럼 살인 태클이 아니고 스탠딩 태클이었어요. 근데 이 스탠딩 태클이 하필 디디고 있는 아자리의 발목 쪽을 약간 누르면서 괜히 좀 불운하게 발목 쪽이 좀 부담이 간 거거든요. 근데 그 태클 때문에 하필 티타늄판의 위치가 엉뚱한 위치로 옮겨지면서
지금도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고통과 부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마르카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일부 기사에서 오보를 한 것 같은데 레알 의료진이 이번에 알았다라는 잘못된 오보가 지금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마르카 보도에 따르면 레알 구단과 의료진 측은 이미 작년 2월에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미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레알 구단과 아자르 모두 수술을 해야 할지 비수술을 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최근의 뉴스로는 비수술 쪽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네, 그 당시에도 일단 비수술을 선택했었어요. 예.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나 네. 런던으로 가서 벨기에였나 런던으로 가서 런던이죠. 런던으로 왔어요. 아자르가 가장 본인이 익숙해하는 이 친밀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도 수술하지 말라고 이번에 권고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비수술일 시에는 시즌 아웃이 아닐 수도 가능성이 있다. 그치. 네, 이 얘기까지가 나온 게 지금 이 시점에서의 업데이트된 예. 정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자르가 이 티타늄판과 관련된 일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고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아자르의 지금 유리몸 기질을 감안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2019-2020 시즌을 앞두고 체중 관리에 실패해서 본인의 약간 뚱뚱한 몸으로 지속적인 햄스트링 문제가 왔던 것. 그리고 새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몸 관리를 잘했다고 보긴 어려웠거든요. 당시에 아자르의 상태를 보고 지단이 화가 났다는 보도도 있었으니까 결국 이 선택에 따른 비수술 선택에 따른 결과까지 봤을 때 당연히 이 부상은 아자르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기사 때문에 이 기사가 얘기되면서 이건 아자르의 잘못이 아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뜻으로 얘기하시는지는 알겠고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온전히 그것 때문만이다 라고 하기에는 다른 잘못들도 좀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아자르의 그 식습관, 그 햄버거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네, 자기 관리가 안 된 것,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당연히 짚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모두한테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하나 발췌해왔거든요. 예. 이번에 골닷컴 기사를 보니까 레스터 출신의 리치드라에 예전에 맨유 뉴스 FM 많이 하신 분들 기억나요? 이 선수가 바디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바디는 경기 전날 술이랑 피자만 먹는데도 축구 개 잘한다. 그리고 이 선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레드불 마시고 경기 전에도 레드불 마시고 유명하잖아. 네,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고도 11경기 연속골을 달성했다는 기가 막힌 일이 있죠. 난 이거는 진짜 사람의 체질의 복불복이라고 봐요. 네. 그 어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건 어떻게 관리하세요? 뭔 어떻게 관리하세요? 근데 진짜 타고난 게 정말 큽니다. 거의 많은 저는 최근에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다.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요즘에 기사 보니까 충치도 유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충치 유전이라는 얘기는 되게 예전부터 네. 치과 의사들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치과 그쵸. 의사분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바디는 이래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끔 아니 지단도 애연가라잖아. 근데 기량에 문제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선수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몸이 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자르는 식습관이 이런 스타일인데 체중이 쉽게 좀 부는 스타일인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사실 프로 선수니까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쵸. 주급을 받고 이적료가 컸으면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런 그 어쩔 수 없는 부상에 대한 거는 우리가 또 감안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선수가 부상을 당한 거에 대해서는 좀 빨리 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특히나 내가 옛날에 디아비를 되게 원망했어. 내가 그때 아스날 좋아했는데. 전설의 포켓몬이라. 근데 디아비가 나중에 이후에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많이 괴로워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그 요원투 성우도 이제 맨시티 다큐 보고 벤자민 맨디가 부상 때문에 막 울고 하는 거 보면서 그 친구도 그거 보고서는 되게 미안해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그 다음에 현장 중계 다니면서 부상당한 선수에 대한 얘기는 이게 쉽게 안 나간다. 그러니까 우스만 덴벨레도 계속 얘기했잖아. 얘는 팬들이 부상당한 걸로 가지고는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트레이닝에 늦는다거나 관리를 안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 근데 부상은 진짜 본인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쨌든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니까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잘하는 걸 봐야 우리도 재밌잖아. 그래야지 지금 호날두 이후로 골잡이가 벤제마밖에 없는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죠. 결국은 고민을 덜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새 시즌 동안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의 대체자로 영입을 했다든지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한 자원들 보면 스탯들이 하나같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해결사 부재, 벤제마를 제외한 해결사 부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호날두 레알 마드리드 컴백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뭐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